안녕하세요 여러분, 띵킹프로그 띵프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의 시네마 4D 속성을 통한 두께감, 깊이감 표현과 이를 응용한 3D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이 사진을 참고했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 컨트롤 플러스 N 눌러서 컴포지션을 만들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3D 렌더러라고 하는 속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렌더러라고 해서 평소에는 클래식 3D로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테마인 두께감, 깊이감 표현을 위해서는 자, 이쪽을 딱 눌러서 여기 있는 시네마 4D라는 속성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이제부터 사용 가능한 것과 앞으로 사용 불가능한 것들이 적혀 있는데요. 자, 일단 글자와 쉐이프 레이어의 두께감, 반사값 등의 3D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써 있고요. 사용 불가능하게 되는 것들은 블렌딩 모드, 트랙 매트, 레이어 스타일, 마스크 등의 레이어를 혼합하고 꾸며주고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각종 기능들로서 핵심 기능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네마 4D 속성으로 작업을 할 때는 머리를 좀 잘 써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여러분들이 컴포지션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3D 렌더러 창에서 속성이 클래식 3D인지 시네마 4D인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시네마 4D 렌더러로 할 거고요. 베이직 세팅에서 프리셋을 HDTV 1080 29.97, 듀레이션은 30초 정도 주고서 OK 누르겠습니다. 자, 두께감 표현을 위해서는 쉐이프 또는 글자 레이어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솔리드로 벽이나 바닥을 만들지 않을 거고요. 여기 있는 쉐이프 레이어로 바닥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쉐이프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에 꽉 찬 네모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스트로크 값은 없애주고 필만 하얗게 해놓겠습니다. 자, 이쪽에 오셔서 3D 레이어 체크를 해주시고요. X 로테이션으로 마이너스 90도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조금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자, 두께 표현을 미리 보여드리자면 왼쪽에 속성을 다 열어보시면 이쪽에 지오메트리 옵션이라고 하는 게 생겨 있어요. 이 속성을 딱 열어보시면 아래쪽에 익스트루전 뎁스라고 있고요. 여기 있는 값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두께감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점을 좀 변경해 가면서 볼까요? 여기 있는 툴로 화면을 마우스 왼쪽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회전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실제 환경을 구성하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음영 표현이 되지 않아서 카툰풍의 어색한 3D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조명 레이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음영 값을 추가를 해서 좀 더 리얼한 3D로 보이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빈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 뉴에 라이트 클릭해 주시고요. 어떤 조명을 만들 건지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자, 이쪽에 라이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패러렐 라이트로 선택을 하고 OK를 해볼게요. 자, 패러렐 라이트는 평행상의 무한한 빛을 표현하는 라이트예요. 보시면 여기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패러렐 라이트는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상으로 무한한 빛을 내리쬐주는 라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 때문에 위치 값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조명이 바라보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따가 우리가 이 패러렐 라이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잠시 후에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라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보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말 그대로 스포트라이트, 무대 조명 같은 원뿔 형태의 조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포인트 라이트. 자, 포인트 라이트는 마치 태양이나 전구등과 같이 광원이 하나 이렇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주변을 둥글게 비추는 그런 라이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는 화면 전체의 밝기를 조절해주는 그런 라이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패러렐 라이트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인텐시티 적당하게 한 70 준 다음에 OK 누르도록 할게요. 자, 얘가 바라보는 방향이나 전체적인 밝기는 조금 있다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쉐이프의 지오메트리 옵션을 좀 더 살펴보자면요. 아래쪽에 베벨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베벨이라고 하면 면과 면이 만나서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서 이 꺾이는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면 베벨이라고 하고요. 이쪽 아래쪽에 베벨 스타일 앵귤러로 해주시고 여기 있는 베벨 뎁스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사면이 꺾여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바닥은 여기 있는 속성들을 전부 일단 취소는 할 거고요. 납작한 바닥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위해서 기다란 선을 하나 그릴게요. 펜 툴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필은 없애주고, 자, 이거는 여기를 이 팔레트 부분을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모드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스트로크는 단색깔로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예제에서는 한 노란색 정도로 되어 있었나요?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해주고 스트로크의 두께를 한 150 정도 주겠습니다. 자, 화면의 아래에서부터 화면의 위로 넉넉하게 크게 이렇게 스트로크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이 네모 도형이 아니라 이렇게 선으로 그리는 이유는 이쪽에 보시면은 이 쉐이프 레이어의 어드 속성의 트림 패스 때문인데요. 이거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트림 패스에 이 스타트 그리고 엔드 값을 조절하시면 이런 스타트와 엔드의 방향성에 따라서 선이 없어지고 나타나고를 할 수 있어요. 이따가 우리가 이 차트에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모션을 줄 거잖아요. 그거에 적합한 속성이기 때문에 일부러 선으로 그려줬어요. 트림 패스는 이렇게 선을 없애고 나타내는 속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3D 레이어 체크를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지오메트리 옵션에서 익스트루전 뎁스를 이용해서 두께감을 줄 건데요. 아까 전에 스트로크의 두께를 150 정도 줬잖아요. 익스트루전 뎁스도 150을 줘서 이렇게 앞면, 옆면 두께가 똑같게 이렇게 반듯한 육면체 모습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돌아와서 프론트 뷰로 볼게요. 프론트 뷰에서 요 바닥에 맞춰서 이 쉐이프 레이어의 위치를 요렇게 좀 조절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액티브 카메라로 돌아와서 보면 바닥에 그림자가 좀 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패러렐 라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이 아래쪽에 캐스트 섀도우가 체크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이쪽에 섀도우 다크니스, 그림자 농도거든요. 그림자 농도를 미리 한 50 정도로 낮춰 놓겠습니다. 오케이 누르고 이쪽에 있는 쉐이프 레이어에 보시면 매터리얼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여기에도 캐스트 섀도우란 속성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해서 온 만들어 놓으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바닥에 콘텐츠의 렉탱글 패스 속성에서 여기 있는 사이즈를 정말 크게 3만,3만을 줄게요. 그래서 정말 큰 바닥을 만들어 줬고요. 그림자가 잘리지 않고 끝까지 잘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림자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 이 패러렐 라이트의 속성을 조절해 볼 건데요. 트랜스폼 항목에 보시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즉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관점. 바라보는 곳을 이걸로 설정할 수가 있고, 위치 값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했는데 일단 위로 좀 이렇게 올려야 마치 태양이 높게 뜨면은 좀 더 주변이 밝아지는 것처럼 밝기 조절이 조금은 되는 거니까 위치 값을 살짝은 좀 올려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림자의 위치를 조절할 건데,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그림자도 저런 식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액티브 카메라에서 이 관점을 조절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프론트 뷰, 탑뷰, 라이트 뷰 등을 봐가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액티브 카메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좀 적당한 위치로 그림자가 생겨 있고요. 패러렐 라이트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값을 조절하기 어려워요 하실 수 있는데, 얘가 이제 각도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없거든요. 로테이션이 없어서 우리가 이걸로써 바라보는 방향, 각도를 조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그림자 세팅까지는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 화면이 전체적으로는 많이 지금 어두워요. 자, 라이트를 하나 더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라이트 타입을 앰비언트 라이트로 하셔서 화면의 전체를 밝혀주는 라이트를 만들 거고요. 일단은 인텐시티 한 70 정도 주고 OK 눌러볼게요. 그러면 화면 전체가 밝아지면서 이렇게 좀 더 뚜렷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화면의 밝기를 또 수정하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인텐시티 값을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패러렐 라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인텐시티 값을 수정해 주시던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명 세팅까지 완료가 되었고, 자, 아까 전에 예제 영상을 다시 보면은 바닥에 이 주변 레이어 물체들이 이렇게 비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자, 일단 레이어의 이름을 좀 바꿔놓도록 할게요. 바닥, 그리고 막대 차트. 자, 바닥 레이어의 속성에서 여기 있는 매터리얼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저 아래쪽에 리플렉션 인텐시티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값을 적당히 높여 주시면 이렇게 주변 환경을 반사하면서 반짝반짝한 바닥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아래쪽에 리플렉션 샤프니스 값을 조절하시면, 자, 주변 환경을 반사하긴 반사하는데 좀 더 거칠고 뿌옇게 표현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값을 적당하게 조절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대부분의 세팅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막대 차트에 아까 전에 우리가 줬던 트림 패스 값 요거를 모션을 좀 줘놓도록 할게요. 뭐 0에서 한 70 정도로 일단은 모션을 좀 줘놓고 재생을 좀 해보면, 자, 지금 이런 두께감 표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렉이 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점은 감수를 해 주셔야 되고, 뭐 렉이 너무 많이 걸리신다면 여기에서 해상도를 좀 낮춰서 미리 보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재생해 보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모션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얘를 이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최대 5개까지 복사해서 나열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얘를 그냥 복사해서 뭐 포지션을 조절해 줘도 되겠지만 좀 더 스마트하게 복사 배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대 차트의 포지션을 오른쪽 클릭해서 Separate Dimension 하셔서 X, Y, Z 포지션을 나눠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할게요. 자, 복사한 것을 포지션을, 자, 우리가 X축으로만 이렇게 복사해서 나열을 할 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자, X 포지션 왼쪽에 스탑워치를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해줄 거고요. 여기 있는 익스프레션 포인트를 드래그를 해서 나 여기 다른 레이어의 다른 막대 차트의 X 포지션을 쫓아가겠다 해주시면 되는 거고, 쫓아가긴 쫓아가는데 아래쪽에 있는 막대 차트의 X 포지션보다는 뭐 한 플러스 200 정도의 위치에 배치를 시켜 놓겠다 하면 되는 거고요. 한 250 정도 써볼게요. 요 정도 배치하겠다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discomp.layer 막대 차트,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막대 차트가 나의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기준을 자, 큰 따옴표까지 다 지우시고 인덱스 플러스 1 쓰시면은, 인덱스라고 하는 건 레이어의 번호거든요. 인덱스 플러스 1 하면은 나의 레이어의 번호보다 하나 더 많은, 그러니까 나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가 기준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수정해 놓고서 이제 얘를 막 복사를 하면 뭔가 도미노 같은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바로바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250 추가된 값으로서 배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위치를 좀 왼쪽으로 당겨 와야 되는데 맨 아래쪽에 있는 막대 차트의 포지션만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나머지 애들은 익스프레션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화살표가 예제 영상에서 그려져 있었는데, 이것도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론트 뷰로 올까요? 프론트 뷰에서 자, 펜 툴로 이번에는 색깔을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초록색을 이용해서 자, 요런 식으로 스트로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미리 보기상에서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액티브 카메라에서 볼까요? 자, 지금 프론트 뷰에서 이게 왜 표시가 안 되고 있었냐면 3D 레이어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시점 변경할 수 있는 메뉴들은 다 3D 레이어를 위한 메뉴죠.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이 화살표 선이 프론트 뷰에서는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 3D 레이어 체크를 안 해놨었으니까. 자, 3D 레이어 체크를 일단은 안 하고 그대로 둘게요. 액티브 카메라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보이니까. 자, 프론트 뷰에서 계속해서 아예 다른 쉐이프로
이번에는 폴리곤 툴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있는 도중에 키보드 화살표를 위아래로 조절하시면 꼭지점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꼭지점 개수를 최대한 낮춰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중심점을 이렇게 요 정도로 조절해 놓도록 하고요. 크기를 위아래로 좀 이렇게 찌부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을 90도 돌려 놓도록 할 거고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선 만들어 놓은 것을 화살표, 삼각형 만들어 놓은 것을 화살촉이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그리고 이 화살촉은 지금 보시면은 얘도 스트로크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휠을 채워주고 스트로크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에 어드의 트림 패스를 이용을 해서 뭐 0에서 자 2초에 100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션을 줬고요. 이 화살촉이 이제 이 화살표의 이런 움직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 당장에 이 움직임을 따라가게 하는 건 힘들 수 있어도 화살표의 경로를 화살촉의 포지션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걸 좀 먼저 해볼게요. 화살표에서 쉐이프의 패스 속성에 이렇게 키프레임을 찍을 수 있는 패스 속성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화살촉의 포지션을 클릭해서 컨트롤 V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경로가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거고요. 타이밍을 조절을 해서 뭐 시작하는 타이밍과 끝나는 타이밍을 잘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해상도를 쿼터로 놓고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의 경로에 맞춰서 화살촉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동 경로가 꺾어질 때 화살촉이 바라보는 방향도 꺾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또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능이 있어요. 자, 화살촉을 오른쪽 클릭하셔서 트랜스폼에 오토 오리엔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동으로 방향 전환을 해준다 이거죠. 눌러서 오리엔트 어롱 패스 체크를 해서 OK 눌러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방향이 꺾여져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오리엔트 어롱 패스. 언젠가 이 오리엔트 어롱 패스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좀 제대로 된 예제를 다른 것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도 뭐 괜찮죠, 그죠? 화살표 크기를 좀 더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화살표와 화살촉에 둘 다 3D 레이어 체크를 해주도록 하고요. 두께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라이트 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요 막대 차트의 두께가 150. 화살표도 지오메트리 옵션에서 익스트루전 뎁스를 150 정도 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리송한 게 요 화살촉이에요. 지금 보니까
화살 촉이, 자 각도를 좀 돌려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살 촉이 3D 레이어 체크를 해놓으니까 영 이상한 곳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어요. 해서 화살 촉의 로테이션을, 자 Y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90도 돌려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오메트리 옵션에서 자 익스트루전 뎁스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줄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스트루전 뎁스를 올려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두께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로테이션을 돌려줬잖아요. 여러분이 돌려주는 그런 로테이션의 방향성에 따라서 뭐 만약에 익스트루전 뎁스를 올렸더니 반대로 두꺼워지더라 라고 하면, 그러면은 익스트루전 뎁스에 마이너스 값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반대로 여기에서 뭐 반대로 두꺼워지게 하고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익스트루전 뎁스를 올려서 반대로 두꺼워지게 되면은 포지션에 자, 요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키프레임에 잘 맞춰놓고 전부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Z축 수치를 이런 식으로 뭐 뒤로 보내던지 하는 뭐 그런 수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잘 되고 계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저를 따라오다가 두께가 반대로 두꺼워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해보면은 수정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대 차트의 이 길이를 다 다르게 만들어 줘야겠죠. 자, 막대 차트에 아까 트림 패스의 엔드 값을 각자 수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얘는 한 뭐 80% 정도, 얘가 뭐 한 90% 정도, 얘가 한 100% 주고, 화살 촉을 화살표에 페어런트를 걸어서 화살표의 위치를 위로 조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막대 차트가 생겨나는 타이밍을 조금씩 수정을 거칠게요. 자, 이렇게 5프레임 간격으로 두고 막대 차트가 하나하나씩 따로 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화살표의 위치를 좀 더 올릴게요. 그 다음에 자, 카메라를 돌려서,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면 시점을 변경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카메라 툴을 이용해서 일일이 시점을 조작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이동,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시점 변경을 또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네온 사인 만들기라는 수업을 통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에펙 간판 시간이었고 꼼꼼 강좌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좀 써서 마무리를 지어 보겠는데, 자, 다시 해상도는 풀로 두고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띵프 구독자 증가량, 이렇게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굉장히 크네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글자를 쓰고 여기에 글자의 외곽 표현을 해줄 수 있지만
이거를 3D 레이어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글자의 외곽 표현이 사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요 시네마 4D 속성 안에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자, 글자를 오른쪽 클릭하면은 Create Shape from Text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쉐이프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해주면 글자 레이어가 쉐이프 레이어가 되는 거고, 이제는 여기 있는 스트로크 속성에서 이 모양의 외곽을 추가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얘도 지오메트리 옵션에서 익스트루전 뎁스 좀 올려놓도록 하고요. 예제 영상에서는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자, 각도가 이렇게 꺾여 있었으니까 90도를 줘서 꺾어 놓고 이렇게 놓을 건데요. 크기도 좀 키워놔야겠네요. 아니면 크기는 조금 줄이고 시점을 좀 당겨야겠네요. 자, 근데 이 글자를 이제 잘 보시면 뭔가 어두워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지금 요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빛을 주다 보니까 얘가 지금 요 앞면에는 지금 조명을 잘 못 받아가지고 좀 어두워진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 글자만, 이 쉐이프 레이어만, 자, 요 아래쪽에 매터리얼 옵션에서 여기 보시면 어셉트 라이트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오프를 시켜서 조명 레이어, 빛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속성을 조절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빛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원래의 빛을, 원래의 색상을 띠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저절로 숫자가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의 그 띵킹 프로그 강의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만드는 게 좀 수월할 건데, 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비어있는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 거예요. 비어있는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백분율이라고 해놓고 슬라이더 컨트롤 효과를 적용을 하고요. 아래쪽에 소스 텍스트에 스탑워치를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익스프레션 사용해주고 드래그해서 슬라이더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지금 슬라이더가 0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글자 0이 이렇게 나타난 모습이고, 슬라이더에다가 이제 모션을 주는 거예요. 0에서 12.5까지 올라가는 모션을 이렇게 줄게요. 일단은 이 레이어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 버튼 체크해서 이 글자 레이어만 볼게요. 자, 재생을 해보면 숫자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소수점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소수점이 보여요. 자, 요 뒤에다가 .value .to fixed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나오게 할 거냐? 나는 첫 번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하겠다 해주시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현되는 모습이고요. 뒤에 %라는 글자를 추가하기 위해서 플러스 큰 따옴표 % 큰 따옴표, 문자는 이렇게 앞뒤로 큰 따옴표 붙여야 되고 앞에 플러스 기호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이거를 3D 레이어 체크를 해서 얘도 Y 로테이션으로 90도 돌려주고 이제 위치를 이렇게 알맞게 배치해주고 글자 크기도 수정을 좀 해주고
그리고 얘도 지금 빛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빛의 영향을 그냥 안 받게 해주기 위해서 Accept Light를 오프 시켜 놓을게요. 자, 근데 이제부터 난감한 건 이거예요. 얘는 지금 요 글자에 외곽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쉐이프 레이어로 변경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고, 글자 레이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글자 속성의 스트로크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3D 레이어 체크를 하면은.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쉐이프 레이어로 만들어 버릴 거냐? 얘는 지금 쉐이프 레이어로 만들면 안 돼요. 왜냐면 숫자가 바뀌는 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죠? 숫자가 이렇게 바뀌는 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어 버리면 이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숫자가 바뀌는 게 쉐이프 레이어로 변경해 버리면 이제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지오메트리 옵션에서 일단 익스트루전 뎁스로 두께는 조금 올려 놓도록 할게요. 두께를 좀 많이 올려 놓을게요. 일단 외곽의 속성 변경이 불가능하니까 색깔도 이렇게 앞에랑 옆이랑 동일하게 색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위쪽에 보시면은 자, 백분율 글자의 애니메이트 속성에 자, 앞부분의 색깔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 뭐 사면, 옆면, 뒷면 해가지고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해서 옆면의 색을 바꾸기 위해서 자, 애니메이트의 사이드의 컬러에 RGB 선택을 할게요. 해서 여기 있는 색상을 위에 있는 글자와 동일하게 맞춰주고,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색해 보이는 거는 요 위에 있는 글자는 이 외곽에 요 검은 느낌이 잘 살아나고 있는 데에 반해서 딱 이 숫자의 전면에는 이런 외곽의 느낌이 안 느껴지잖아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베벨 스타일을 뭐 앵귤러로 해가지고 사면의 모습이라도 조금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베벨 뎁스를 10 정도 주면은 사면 값이 좀 올라가면서 여기에 외곽이 조금은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면도 조금 더 두께를 올려볼까요? 여기 있는 이 사면도 색깔 변경이 가능한데 애니메이트의 베벨의 컬러 RGB 포함해서 이렇게 딱 보이죠? 사면의 색깔을 변경해 줄 수 있게 나와 있고요. 자, 기존의 색과 동일한 색으로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벨 뎁스를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앞뒤의 두께도 조금 증가되는 모습인데, 그래서 익스트루전 뎁스를 조금은 낮춰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구독자 증가량 글자와 올라가는 숫자 글자를 포지션을 키프레임을 찍어서 밖에 나가 있다가 요 빨간 화살표를 잡고 빼면 되죠. 밖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전부 선택해서 F9번 눌러주고 그래프 에디터에서 이렇게 가속도 감속도 좀 주시고, 지금 오늘 예제 진행하면서 다른 애들은 가속도 감속도 안 줬는데 여러분 취향껏 가속도 감속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나타나는 타이밍을 조금 어긋나게 만들어 볼게요. 자, 미리 보기 쿼터로 해놓고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의 예제 영상과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그 예제 영상도 제가 만든 영상이지만요. 다시 재생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다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레이어를 통해서 시점 조작을 다시 한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 혹은 위쪽에 레이어의 뉴의 카메라
열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프리셋 카메라 렌즈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광각 렌즈에서 원근감이 더 많이 느껴지고 대신에 그런 원근감을 위한 왜곡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어요. 애프터 이펙트에서의 요 기본은 카메라를 생성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이 기본 화면은 50mm짜리로 이루어진 화면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mm로 하시면 지금의 느낌 그대로를 가져가시는 거고요. 저는 조금의 원근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35mm로 선택을 하고서 OK를 누를게요. 이렇게 카메라를 생성해 주시면 우리가 맞춰놨던 구도를 다시 한번 맞춰줘야 되고요. 자, Alt 누른 상태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자,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렉이 많이 걸려서 거의 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빈 공간이 안 보이게 해줘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좀 원하는 구도로 조작을 해도 빈 공간이 이렇게 보여버린다면 결국은 이 바닥에 스케일 자체를 좀 키울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오늘 준비된 예제를 모두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애프터 이펙트만 100% 활용해서 이런 두께감과 깊이감 그리고 반사값 같은 3D 표현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에펙 한판에서 이 시네마 4D 속성을 이용해서 좀 더 극대화된 활용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가 드디어 5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500명이 넘어가서 어떤 이벤트를 좀 해볼까 구상 중인데,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창에다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구독자 500명 넘은 기념 이벤트를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